모든 문제는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바뀌어야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25년을 더본코리아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제2의 창업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지금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가맹점주님들의 절박한 상황입니다. 본사의 수익을 가맹점주님들과 나눈다는 마음으로 다음 주 중 대규모 지원 플랜을 가동하겠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지금 어쨌든 회사의 전반적인 큰 위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방송활동 중단과 함께 더 나아가서 300억 지원책, 이게 어떤 대안으로 백 대표가 본인 회사를 좀 더 살려보겠다는 겁니까? 지금 백종원 대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지금 가맹점주들이 상생 지원책이다 하면서 내놓은 방안이 총 지원액 규모가 50억 원이라는 것에 상당히 실망을 했던 상태입니다. 가맹점 수로 단순 나누기만 해봐도 한 가맹점당 돌아가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맹점주들이 굉장히 분노를 한다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지난 9일에 더본코리아 측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6배 정도 지원액을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300억 규모로 상생 지원책을 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적극적으로 가맹점주들이 어떤 불만 달래기에 나선 모습인데요. 돌아가면서 대표 브랜드의 대표 메뉴를 50% 할인을 한다라든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여러 가지 할인 쿠폰을 발급을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홍보 지원 마케팅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지금 쓰겠다. 그리고 그 50%에서 남는 돈은 현금으로 바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대책을 내놓아서 일단 가맹점주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나갈 태세였던 것을 고려를 했을 때 손해배상에서 얻게 되는 그 인용되는 금액보다 이걸로 얻게 되는 금액이 더 크다고 하면 어떤 손해배상 소송까지 가는 것을 멈출 어떤 유인책으로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계속 문제가 됐던 어떤 안전이나 위생 문제 이런 것들은 모두 100% 자신의 불찰이고 잘못이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좀 보여주기식의 어떤 조리도구 사용 이런 것들도 개선하겠다. 그리고 현장 슈퍼바이저들, 매니저들 의견들 많이 듣겠다라고 하면서 경영과 소통 구조에도 혁신적인 변화를 해서 석 달 뒤에는 달라진 모습 보여주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300억 지원책 말고 이거는 이제 회사를 살리겠다는 얘기고 소비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커피 전문점 빼고요. 나머지 할인폭을 늘려서 뭔가 여러 이미지를 부식시키겠다는 의도도 백 대표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본코리아 본사가 전액을 부담해서요. 최대 50%의 할인 행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소속돼 있는 브랜드들 중에서 대표 메뉴를 포함해서 최대 50% 할인하는 방식으로 오늘 13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브랜드마다 조금씩 뭐 할인하는 할인율도 다르고 방식도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좀 더 그 브랜드에 한 번이라도 더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점주들이 상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지금 더본코리아의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상쇄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백종원 대표 지금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 여러 자구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싸늘해진 대중의 시선을 좀 돌리기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이제 사건 사고 소식을 쭉 전해드리고 있는데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관련된 경찰의 보도 하나가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손흥민 선수 측이 한 20대 여성을 고소했습니다. 임신을 속여 수억 원을 요구했다. 20대 여성을 고소했다. 지난해 6월에 임신했다며 수억 원을 요구했고 그거를 고소했다는 게 손흥민 선수 측의 얘기인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조금 더 알려진 사실을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눈에 띄는 뉴스가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가 강남경찰서에 7일 고소장을 접수를 하면서 임신한 척 속여서 수억 원을 뜯어내려고 했고 최근에 수천만 원을 요구한 사실도 있다라고 하면서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경찰이 공갈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인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뭐 구체적인 얘기까지 아직 보도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20대 여성이 있는 것만 아니라 40대 남성
이렇게 2명이서 공갈랭이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협박을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돈을 지급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미수에 그쳤는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어떤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될 사안으로 보이고 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요소들은 다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예. 정확한 내용은 좀 더 지켜봐서 수사 결과를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좀 더 정말로 차분히 진위 여부 어떤 내막인지를 확인해 대봤지만 자막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경찰도 이제 구체적인 수사 중이니까 여러 확인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손흥민 선수 측이 고소장을 낸 건 맞고 그 고소장을 낸 대상이 20대 여성 그리고 40대 남성 그리고 임신했다라는 부분을 거짓말로 돈을 뜯어내려 했다라는 취지의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사실은 5월 7일에 고소장이 접수됐으면 이 작년 있었던 일이고 그 여러 과정에서 조심스럽지만 여러 가지 공방들이 물밑에서 벌어졌을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협박의 내용이 임신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손 선수와의 사생활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로 인해서 무분별한 억측이라든가 여러 가지 허위사실 유포라든가 이런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손 선수 측에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해결하려고 시도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수억 원을 요구를 했다가 최근에도 수천만 원을 또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 협박이 한 번에 그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지난해 6월부터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았을 가능성도 지금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손 선수 측에서는 이게 알려져서 뭔가 손 선수의 이미지에 어느 정도 누군가가 나쁜 허위 뉴스를 퍼뜨리는 그런 손해를 보는 한이 있다고 알겠습니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것에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고소장을 접수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경찰로부터 알려진 보도 내용 길지 않게 하나 핵심 내용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사진을 공개했지만 그러게요. 그 룸사롱 술 접대 증거로 보기엔 부실하다는 의견을 내주신 것 같아요. 예. 진짜 나라가 걱정된다. 꼭 투표합시다라고 하셨습니다. 단일화 안 되면 보수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셨고요. 예. 불난 집에 부채질 훈수들은 열심히 두신다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중도는 유권자의 3분의 1입니다. 결국 핵심, 선거의 핵심은 중도층 표심 잡기겠죠.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